예. 자, 지금부터는 바깥의 시선, 색다른 관점으로 국내 정치 현안들을 조명해 줄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예. 러시아 출신의 귀화 한국인,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대에서 한국학 가르치고 계시는 파란 눈의 한국인 박노자 교수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진짜 오랜만입니다. 올해 그러게요. 6년인지 7년인지 하여간 오래됐습니다. 5년 됐더라고요. 5년. 5년 만에 방송 출연. 네.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제가 10일 날 와갔고요. 네. 그 고려대학교에서 네. 한국학의 선구자들 뭐 이런 학술회의가 있어서 뭐. 그러셨어요. 제가 선구자는 아니고요. 제가 한 선구자 분에서 맞으시죠. 맞습니다. 엊그제 들어오셨군요. 네네. 그 사이에 참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갖고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될지 막막할 정도인데 가장 최근에 큰일부터 그럼 풀어볼게요. 네. 지난밤 일, 간밤의 일,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 소식. 전직 영부인의 구속도 사상 초유고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수감되는 일도 사상 초유고요.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사례가 몇 개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윤 전 대통령께서는 그냥 처음부터는 사실은 그 연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는 영부인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는 그 주가 조작 그러니까 자본법 위반부터 시작해갔고요. 사문서 위조, 학력 위조, 학위 논문 대필, 의뢰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 투성이었습니다. 실은 이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 후보 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것부터 비극이라고 보세요. 비극이라고 보고요. 우리한테는 뭐가 없었느냐면 욕과 정치가 없었습니다. 무슨 정치요? 욕과 필터. 필터, 여과 장치. 욕과. 그러니까 필터. 이런 분을 미안하지만은요. 처음부터는 전단 차원에서 견선 이종에 네. 이 필터링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국민들, 저 같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야 가까이서 볼 수 없지만 가까이서 그 사람을 겪어봤고 이랬던 분들이라면은 알잖아요, 만나보면.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필터링을 시켜서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부인도 의혹이 너무나 많고 본인은 능력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고 사실은 대통령 대통령직 수행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전당에서는 파악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감이 된 모습 보면서는 국민들은 좀 참담하고 창피하거든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봐요? 근데 어쨌든 바깥에서는 비교적 오늘 가디안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사필귀죠. 사필규정.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거는 그 두 사람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또 법적으로 이렇게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구나. 네. 이게 그래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면에서 긍정이다. 파행은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란이라는 사건이 파행이었지만은 어쨌든 파행이 있어도 이제는 다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거고요. 저는 참 이제 궁금했던 게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 앉아가지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뭐 묵비권이야 보장된 권리지만 조사실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 조사실에 나오라고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서도 버티면서 뭐 속옷 차림이었느니 어쨌느니 이게 또 외신에 다 타전이 돼가지고 이거는 또 외국에서 어떻게 봤을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저한테는 노르웨이 기자들이 이제 한국이나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 말고는 거기 한국학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노르웨이 없죠. 일전에 독점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엄청 받으시겠어요, 그럼? 네, 그 일주일에 뭐 가끔 가다가는 하루 몰다 해서 이제 정화가 들어오고요. 그 내란의 그날 그때는 8시간 동안. 방송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기자들 정말 잠잘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검사 출신인데 이 정도 중보부 의식이 없느냐고.
좀 준법 의식이 준법 없냐고. 의식이 어떻게 검사한테는 이 정도 준법 의식이 없느냐. 검사는 법을 먹고 삽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거 대한민국의 검찰청, 대한민국의 검사분들의 준법 의식보다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이 앞서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상계엄이 있던 그 12월 3일에는 노르웨이 계셨던 거군요. 네. 노르웨이 계셨던. 비상계엄 반포 5분 후에 바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선포된 지 5분 후부터 막 전화가 들어왔어요? 네. 노르웨이에서도 바로 알았다는 거네, 바로 기자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질문하던가요? 어떻게 이런 선택가 민주주의 그 모범 국가인데 거의 대한민국을 노르웨이에서는 뭔가 대중문화 아주 잘 생산하고 네. 민주화의 모범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런 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수님? 네, 이런 네. 질문. 뭐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민주화 모범 사례는 맞지만은 민주화라는 것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아직은 미완이고요. 아직은 민주화는 제도화돼도 네. 아직까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다. 그렇게 뭐 말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직 민주화가 뭐 물론 우리나라 민주화 많이 성숙했지만 아직도 미완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네. 모습이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셨군요. 긴 과정의 일부분이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돼 나갑니다. 근데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요? 계엄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이제 뭐 분석해서 뭐 합니까? 그거는 뭐 이제는 그렇고 다만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아직도 옹호를 하고 계엄으로 사람 죽지 않았다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혹은 탄핵은 과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국힘당에 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구별해야 합니다. 그 강경 보수와 극우입니다. 예. 강경 보수는 어디까지는 예를 들어서는 감세라든지 예. 보수적인 사회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강경 보수도 민주주의 질서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강경 보수까지도 다양한 의견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고. 어쨌든 존재할 수밖에 없죠. 사회에서. 뭐 강경 보수, 강경 진보 네. 극우는 있는 강경 진보도 좌우는 다 있는 네. 거니까. 그런데 한 문제는요. 이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는 강경 보수도 아니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아직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극우라는 겁니다. 일부의 극우 세력들이 존재한다. 극우라는 거는 제가 강경 보수와 극우를 구별해서 지금 쓰는데요. 예. 극우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 뭐 외국에서 계속 사시는 교수님이시니까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극우화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작년 올해 뭐 만의 일이 아니라 꽤 오랜 흐름 속에서 지금 점점 극우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 대표적으로 미국이요. 왜 이런 겁니까? 제가 이거는 뭐 사실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은요. 자본주의 예. 위기입니다. 자본주의. 정치적인 자본주의 세계 체제 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자본은 제조업에서는 투기 쪽으로 가고 그러다가는 2008년처럼 엄청난 공황 상태가 납니다. 공황 상태 이제 잠재우느라고 공적 자금을 붓고 공정자. 그 다음에 코비드 그 팬데믹 이렇게 해서 예. 돈을 찍어내고 예. 그렇게 해서 엄청난 양의 그 찍어낸 돈은 버블을 이루고 버블. 그러다가 그거 언젠가 또 터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노동자 실질소득은 내려가거나 동결됩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불만이 가득 찬 대중이 극좌로 갈 수도 있고 극우로 갈 수도 있는데 극좌로 갈 수도 있고 극우도 갈 수 있고 불만 어딘가에 터뜨려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극단적이 돼요. 문제는 그 대부분이 극우로 간다는 겁니다. 극좌보다 아무래도 극우는 훨씬 더 매치력도 좋고 아하. 사회적으로는 포지션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극우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그냥 한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가 딱 그거네요. 지금 네. 사실은 자유무역주의 그동안 세계 무역 질서를
가져왔던 이 자유무역주의를 완전 버리고 자국 우선주의, 우리나라 최고, 우리부터 살고 보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관세 막 50%, 200% 때려버리는 딱 요 흐름인 거네요. 3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공환이 터지고 나서 미 국회가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엄청나게 관세를 때린 겁니다. 그래도 그게 전혀 주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효되지는 않았고요. 결국 루즈벨트 뉴딜이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끝에 가서는 전쟁을 통해서 공환을 극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방언인데 그건 사실은 아무 장기적 효과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효과 없는 거죠? 없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그냥 인플레이를 키우는 겁니다. 인플레이 키우고 소비력 죽이는 겁니다. 이건 얘기가 조금 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이렇게 광풍처럼 몰아붙이고 있는데 올해는 못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물가만 올릴 거라고 보세요? 물가가 오르고요. 내수력이 죽고 물가가 오르고 결국에는 또 불만 대중들의 불만이 또 이제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불만은 더 터질 거라고 보시고요. 결국은 관세 정책 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단 보시는 언젠가 아마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산업 정책이라는 거는 관세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시 돌리면 자본주의의 위기, 경제공황,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사람이 극좌 아니면 극우로 가는데 지금 극우로 흘러가는 흐름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저런 자국 우선주의, 극우적인 정책들을 계속 내는 거라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다. 요 흐름이 좀 이해가 이제 크게 아마 여러분들 잡히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이거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까? 자본주의 제가 이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좀 자본주의는 이제 위기 체제라고는 생각하고요. 늘 위기를 낳는 체제라고 봅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의 생존과 자본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자본주의 위기 극복 방법은 전쟁 아니면 재분배입니다. 저는 평화주의자라서 전쟁을 극도로 싫어하고 일단 재분배를 통한 해결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재분배를 통한 해결이 올바르다. 결국에는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돈을 거두고 그 돈을 재분배함으로써 내수력을 키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제조업에서 이윤율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선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의견들 뭐 저는 다양한 사상들 존중합니다. 막스주의자세요. 박노자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 새 정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밖에서 보시는 그럼 이 지금 새 정부 2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공과가 다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윤 정부가 남긴 그 난국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 단계. 거고요. 나름대로 또 잘 수습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사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근전적인 발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는 주가 양도소득이라든가 이제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 그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세금은 이미 물리고 있었는데 이제 기준을 더 낮추려고 하다가 지금 굉장한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없던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문제입니다. 사실 기준 낮추려는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윤 정권이 그 기준을 이제는 올려놨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정산으로 돌리려는 거는 그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그쪽이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재분배 정책을 위해서는 오직까지는 우리가 세수를 늘려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방향의 정책. 요거는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박노자 교수가 보시기에는 사실은 좀 낮추는 게 맞다.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쪽이 맞다라고 보시는 쪽이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럼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그 주식 양도소득세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눈에 띄는 건 일단은 대북 관계가 어느 정도는 전쟁 위험을 벗어나서 지금은 모전에 근전적인 타결을
모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준 게 다 신성하고 좋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베트남 침략에 이제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 베트남 대통령 왔을 때 예. 근데 이제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 때 했죠. 이제 그런 거 언급한 것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학대당하는 그 비디오를 보고 이거 문제 삼은 것도 저는 신성한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는 구조적인 문제고요. 고용 허가제에 어떠한 그 내재적인 변폐 문제인데 네. 어쨌든 대통령이 그거 보고 붕괴하고 지적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가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좋은 면들 보셨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이라든지 좀 부정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뭐 일단 이 정부도 어쨌든 비록 자유주의자들이지만은요. 대한민국이 보수가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 만큼은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번 사면 같은 경우에는 네네 흑백룡 의원, 뇌물 의원, 뭐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을 풀어주고 아니면 SK 재벌의 이제는 재벌가를 풀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면 부분에서의 실망은 지금 덧붙이셨고 전체적으로는 긍정평가하셨고요. 네.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 이 얘기하셨는데 댓글쇼로 넘어가서 오늘 5분만 오늘도 5분 정도만 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시간? 그럼. 고맙습니다. 박노자 교수가 오랜만에 뉴스쇼 오셨고 한국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이야기 또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말씀을 나누는 차였어요. 제가 교수님 잡은 이유는 이제 바깥에서 보시는 분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 궁금한데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열리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요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보고 계실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포퓰리스트의 정현이고요. 극우 포퓰리스트 그냥 불만이 가득 찬 그 대중들한테 뭔가를 쇼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극우 포퓰리스트죠. 그래서 그 트럼프한테는 계속해서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하는 꼬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내가 한국과 내 협상력을 발휘해서 한국은 우리한테는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위대한 미국 만세. 뭐 이제 그런 식의 뭔가를 계속 던져야 합니다. 위대한 미국 만세를 외치는 쇼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던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라는 현상이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어차피 이제는 뭐 연로한 사람이고 해서 결국에 그걸로 끝나고 누군가가 이제 또 하다가 또 문제는 이 극우 정책이 미국의 불만 대중들의 현실적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관세 폭탄이니 뭐니 이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악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우 흐름이 어쩌면은 또 급진 좌파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극우가 또 극좌로 바뀔 정도로 미국도 막 그렇게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역동적 사회주의. 뉴욕 시장에서는 급진 사회주의자가 지금 유력 후보로 서는 거 보시면 맞네. 그건 굉장히 역동적 사회입니다. 이렇게 극으로 흐르다가 또 어느 순간 한 10년 뒤면 또 막 극좌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사회다? 네. 전 극좌라기보다 어쨌든 진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 그 청년들 여론조사하면 절반 이상 사회주의가 좋다고 얘기하는. 절반이 사회주의가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 그 수강 신청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 교수들 지금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러다가는 또 다르게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일단은 실현이 아마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트럼프한테는 뭔가 던져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이라든가 예. 이런 100년 대계죠. 예. 그건 중국은 어차피 체제가 안 바뀝니다. 예.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상대해야 할 나라예요. 나라이며 체제인데 체제예요. 그러니까 대중국 협력에 방해받지 않는 이제 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파퓰리스트, 극우 파퓰리스트 트럼프가 쇼잉할 수 있는 뭔가 먹이를 주되 그게 지금 당장 쇼잉은 할 수 있지만 당장 뭔가 실현이 되는 건 아닌 나중에 우리가 좀 말을 바꿔도 되는 그런 것들을 잘 던져줘야 된다. 지금 트럼프는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를 사실은 백지화시킨 겁니다. 그렇죠. 모든 약속들이 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거는 상황이 바뀌면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바뀌면 바뀔 수도 지금 있는 거니까. 미국이야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 네. 그 말씀.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말은 그런 먹잇감을 찾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그런 거리를 찾아서 잘 던져주면서 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투자 약속이라든지 하여튼 모전에 그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람은 일단 보여주기식 정책이고 그래요. 사실은 거의 내실이 없는 정책입니다. 내실이 없네. 내실은 없고요.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여태까지 악효과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버티자. 그런 정상회담 우리는 내실 있게 좀 하자. 그런 말씀. 박노자 교수는 한국인입니다. 귀한 한국인이신데 출신으로 따지자면은 러시아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사는 곳은 노르웨이시고. 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고 또 잘하실 것 같아 질문 드리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러우 전쟁.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국주의 침략의 전현이죠. 전현인데 이 제국주의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깡패들의 세계입니다. 이 깡패들의 세계에서는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거는 그거는 중간 규모 조직의 두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 조폭 두목이 푸틴이라고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적 규모로 봤을 때는 러시아는 중국이나 미국하고는 그 경제적 규모가 비교 안 됩니다. 비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핵도 있고 뭐 있으니까 중간 규모의 조폭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제는 속국이 되라. 해서 지금 전쟁하는 거고 땅을 따먹으면서 속국 되는 거 강요하려고 이제 전쟁하는 거고요. 동시에는 조폭들끼리는 센 조폭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센 조폭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아까 트럼프 이야기하시니까 하여튼 그 푸틴이 트럼프는 안 건드려요. 트럼프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한다기보다는 타협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일이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 두 두목이 이제는 만나는 자리도 있고 하니까 뭐 하여튼 샌드폭하고 중간 보스하고 만나서 이제는 존리폼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 뭐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얘기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약소국이 사실상 분단당하는. 그러니까 연토 강탈당하고 분단당하는 이제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웃을 일도 아니죠. 그러면 그날 이제 만나가지고 센 두목하고 중간 두목하고 우크라이나를 가를 거라고 보세요? 갈라서 먹을 거라고 보세요? 아마도요. 일단은 러시아가 강탈한 연토를 사실상 인정할 거로 보세요. 러시아가 컨트롤하는 걸로. 강탈하는 걸로. 지금 러시아가 강탈한 그 부분은 러시아 주는 걸로. 나머지는 우크라이나가 갖는 거잖아요. 미국 갖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갖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게 우크라이나는 나토라든지 EU에 아닌 이제 러시아 쪽으로 줄 서는 거 원하는 거고요. 아마도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런 쪽의 합의라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모종의 비공식적 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조폭세계죠. 조폭세계라고 보시죠. 저는 러시아 출신이어서 러시아 편을 드시려나 했는데 전혀 뭐 아니시네요. 근데 이제 뭐랄까 옛날에 그 개화기 때 한국 지식인들이 좋아했던 단어 하나 있었습니다. 망국공법.
만국공법은 국제법입니다. 만국공법. 예, 만국공법. 음. 그런데 이제는 만국공법이 짓밟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런 말도 하울빈 같은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만국공법이 천마지가 대포한 포에 못 미친다. 하. 이제 그런 이제 실망하면서 아하. 유길중이나 망의 한여름 같은 분들이 그런 말 하곤 했는데 전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만국공법의 천마지가 대포 한 마디 못 미치는 이제 그런 하늘. 국가 간의 관계를 참. 규정하는 그 국제법 만국공법이 네. 대포 하나만큼도 못한다. 네. 그거는 망의 한여름이나 그 유길중 선생의 조서에서는 등장하는 예, 그런 예. 표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네요. 네, 예.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 뭐 사실은 특히 한국인들이 이제 역사적 경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동감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아마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굉장히 모욕당했던 장면도 전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교수님? 만나러 갔는데 뭐 옷차림새를 가지고 막 면전에서 카메라도 있는데 막 조롱하고 모욕 줬던 거. 네 양복이 없느냐. 네, 네. 양복 없냐는 식으로. 네 양복이 없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기 고종이 늑약을 당해갖고 네, 5.14 네. 늑약을 5.14 당해갖고 밀사를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한 방을 날리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버트 밀사한테 이야기한 게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 바뀌지 못한. 어떻게 대통령 대 대통령이 만났는데 양복이 없냐, 뭐 옷차림이 그게 뭐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죠? 제가 조폭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니는 옷이 이것밖에 없느냐. 옷이 이거밖에 없느냐. 뭐 조폭이죠. 조폭의 수준이죠. 하여튼 이거 보면서 참 만국공법의 무력함을 만국공법의 무력함을 느낀다. 네. 이게 근데 역사가 발전할수록 그런 일들은 제 역사 교과서에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끔찍한 일이고 이번에 혹시 우리 대통령하고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그게 트럼프의 수법이래요. 그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그랬구나. 저 국립외교원 출신의 김준영 교수 지금은 이제 의원이신. 그 모욕을 약간 조롱 비슷해. 모욕을 딱 줘가지고 딱 그 사람 길을 팍 꺾어버리는 게 약간 정상회담 수법이어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알파 수콧 전략이라고 합니다. 뭐 먼저 알파 수콧. 그러니까 암컷 수콧 할 때 수컷. 알파 수콧. 알파 수컷. 강인한 뭐 스트롱, 나 스트롱맨. 그걸 알파 수컷 전략이거든요. 뭐 이렇게 유인원들 사이에서 침판지라든지 이제 유인원 사회에서 알파 수컷들 있고 베타 감마 수컷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씨의 그런 행동을 보면은 이거 심판제의 알파 수컷. 보통 알파 메일 그러죠. 알파 메일 그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 알파 수컷 전략이죠. 알파 메일. 그래서 일단은 휘둘려지지는 않고 꿋꿋이 버텨야죠. 던질 거 던지고. 웃으면 될 것 같아. 나는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할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웃는 게 나아요. 막 여유 있게 하하하하. 당신도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받아친다거나 거기서만 이제 당황해가지고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여기 동아시아 문명을 대표하니까 노조 도덕경에서는 물이 제일 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처럼. 맞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는 노조 도덕경의 지혜를 살리면서 유연하게 물이 제일 세다. 물이 제일 세다. 박노자의 노자가 지금 그 노자예요? 아니면 저는 로쏘 아들. 또 개화기의 노스탈지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오늘 박노자 교수님 5분 하자고 그랬는데 꽤 지났습니다만 박노자 교수님이 오시면 사실은 이 국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분들이 많은데 바깥에서 이 세계 돌아가는 걸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항상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이 얘기 저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여쭙게 되는데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하고 트럼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이 더 귀여워지셨다는 댓글이 꽤 많이 올라와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살 쪘다는 얘기겠죠. 뭐 그게 그거는 살찌셨다는 얘기를 되게 돌려가지고 살찌셨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그냥 여전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동반 이해지국에서는 살 쪘단 말 대놓고 할 수 없습니다. 동방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살찌고 이런 분들을 후덕하다고 해서 좋아해요. 그게 전통이고 요즘은 뭐 다 피트니스 다니니까. 뭐 피트니스 다니니까. 요즘은 뭐 아니 왜 귀엽다는 이야기를 왜 우리 댓글에 쓰시는가 봤더니 안경을 이렇게 좀 내려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호호 아줌마처럼. 호호 아줌마 아세요? 네네네. 호호 아줌마 아세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는 호호 아줌마라고 옛날 만화에 나오는 그런 아주머니가 계세요. 호호 아주머니. 약간 그 느낌이 살짝 나시면서 굉장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귀여움성이 있으시네요. 하여튼 뭐 아주머니라고 하니까 저도 명예훼손이 되는 뭐 하여튼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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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반갑습니다. 이제 헤어질 텐데요. 뭐 이렇게 또 교수님 만나면은 심각한 얘기하다가도 웃을 수 있고 여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혹시 저기 안 보이시죠, 교수님? 저기 댓글 올라가는 거 안 보이시죠? 그 정도 눈이 좋았으면 그 정도. 얼마나 좋았죠. 그러면 요거 제 핸드폰 보세요. 요거 보시면서 네네. 이렇게 이거 예. 거기 이제 닉네임 쭉 올라가는 분들 중에 한 두 분께 커피 쿠폰을 좀 드릴게요. 쭉 이렇게 보시면서 요 분한테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을 좀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호호 아줌마 찰떡 비교. 호태방. 호태왕님이 호호 아줌마 찰떡. 유석준 감독, 유 감독님, 호호 아줌마 사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호호 아줌마를 모르는 청취자들 좀 계시네. 나이가 이제 어린 분들은 우리 인턴, 우리 대학생 인턴 영식 씨, 호호 아줌마 몰라요? 호호 아줌마 아세요? 모른다고. 호호 아줌마를 모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지. 잠깐 좀 찾는 동안 한 분 또 커피 한번 주시겠어요? 한 분만 더 고르시겠어요? 호태왕하고 그 다음에는 호태왕하고 물처럼 태은 너무 멋져요. 수아님이 이름도 아름다우시. 이름도 아름다우시네 진짜. 물처럼 대응하라. 대응하라는 말 멋지다. 진짜 저도 사실은 불이나 쇠 쪽이 아니라 저 물 쪽이거든요. 저도 그냥 좀 유연한 게 결국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서 저도 그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하여튼 호호 아줌마, 이호호 아줌마 말고 이호호 아줌마 말고 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신 호호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는 좀 날씬한 호호 아줌마시네. 이호 아줌마. 그럼 뭐 독담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대충 뭐 그래요, 호호 아줌마. 제가 이제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요, 교수님. 이 인터뷰를 하던 초기에는 저도 되게 이렇게 앵커는 쇠 같아야 돼.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이게 똑 부러질 수도 있어요. 강한 것은 똑 부러질 수도 있고 결국은 앵커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들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걸 들려드려야 하는데 이 사람이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꼿꼿하고 나 잘났어 하면서 막 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유연하고 물 흐르듯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답변을 얻어내고 내심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고 듣는 분들이 더 편안하고 결국은 이기는 게 그쪽. 당황스러울 때도 막 같이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여유 있는 게 결국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초반엔 저도 몰랐는데 오래 진행하니까 그런 깨달음 같은 걸 느꼈거든요. 스웨는 좀 녹슬잖아요. 녹슬기도 하죠. 맞아요. 지내면 녹슬고 그렇죠. 물은 그냥 뭐 흐릅니다. 흐릅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말씀. 수아님 말씀, 우리 박노재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아까 그 만화 속의 호호 아줌마는 다이어트를 한 호호 아줌마라고.
우리 다이어트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니에요. 맞는 말씀. 운동은 좋은 거지만 다이어트 네네. 하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외모 평가 그만. 그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인사 나누면서 저도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지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뵙죠. 교수님 화면 나눠져 있습니다. 요 카메라 보시면서 또 언제 모실지 모르겠어요.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다시 한국에 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불러주시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